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삶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의 자세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개성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설사무무할지라도 도전하고 또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평범한 것을 거부하고 모험과 도전을 좋아하는 열혈 여학생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4학년 최경륜 학생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경륜 학생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대 이 우리 프로의 가장 최연소 출연자신데 우선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만 네. 자기 소개부터 한번 화끈하게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서 기계공학과에 들어왔고 기계공학과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불현듯 220일 동안 남미와 인도로 여행을 떠나서 공대생은 글을 못 쓸 거라는 편견을 깨고서 책까지 낸 그런 좀 다른 사람들은 비정상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반갑기도 한 그런 공대생 기계공학과 4학년 최경륜입니다. 아, 근데 공대생이신데 말씀도 아주 잘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행을 말씀하셨는데 네. 갑자기 일상에서 살펴서 여행을 계획하게 된 네. 아주 시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뭐 남자친구한테 차여서 간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네. 제가 3년을 연속으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네. 열심히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네. 학업도 중요하지만 학업과 동시에 저는 되게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생회 활동이나 다른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했던 것 같은데 그걸 하면서 동시에 제가 하고 싶어서 했지만 어느새 점점 많은 일이 저한테 다가오다 보니까 일상에 치이는 제 자신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항상 이것 하다 보니까 현재보다는 항상 생각하는 거는 내일 걱정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내가 졸업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해서 잠깐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찾아보자라는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 휴학을 결심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살펴서 여행을 하셨는데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네. 학점은 잘 나왔습니까? 학점은 네, 저 장학금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행도 다니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점은 상당히 네. 잘 나왔다는 거군요. 네, 괜찮습니다. 네, 대단하시군요. 근데 여행이라는 게 요즘 20대들, 20대 제너레이션한테는 하나의 로망과 같은 것인데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결국 경비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경비 조달은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나요?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제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과외를 했었는데요. 그때 모아둔 돈도 있었고 휴학을 하고 6개월 동안 제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네. 경비는 제가 직접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양한 아르바이트가 어떤 것인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학교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하기 어려운 거를 휴학을 하고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 했던 게 그 재즈바에 가서 칵테일 만드는 알바를 해서 칵테일 만드는 것도 배우고요. 이렇게 뭐 칵테일 하는 네, 이렇게 네. 해서 칵테일 만드는 것도 한번 배우고.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네, 이런 거요, 이런 거. 네.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초콜릿 같은 거 파는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이크 잡고 손님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한번 사보시라고 이런 알바도 했었고 그다음에 과외도 계속 했었는데 좀 이렇게 고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재수하는 학생이나 아니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 아니면은 미국에서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그런 학생이나 그런 학생 좀 특이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돈을 좀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편견일 수도 있지만 네. 20대 여학생이 낯선 나라에 여행을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뭐 위험한 경우나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요, 위험한 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여행을 인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말이 인도는 모든 여행의 종결자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종결자를 먼저 시작을 하고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뭔가 사람 보는 눈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인도 네. 여행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만나도 아, 이 사람은 좀 이상할 것 같다?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여행을 하면서도 사람과 이렇게 오는 그런 위험한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가끔 위험한 거라고는 그냥 잠깐 등에서 이렇게 걷다 보면은 배낭을 열려고 하는 그런 소매치기를 만난 거나 그런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도라는 나라가 워낙 이상하고 기괴한 게 많아서 인도를 여행함으로써 상당히 면역을 쌓았군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도 생기고. 네. 자, 남미 여행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미 여행까지 해서 220일간을 여행을 하셨는데 남미 여행은 어떻습니까? 인도에 비하면요, 남미는 정말 고마웠던 나라인 것 같아요. 왜요? 처음에 딱 남미를 도착을 했는데 인도에서는 버스에 가끔 자리가 없어서 복도에 누워서 가야 되거나 아니면 16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달려가야 되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네. 남미를 딱 도착했는데 버스 안에 화장실이 있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주고 하는 걸 보고서 와 정말 감사함도 많이 느꼈고요.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휘파람을 불어요. 아시아인이 여자애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네. 하면서 이렇게 부르면은 수작을 거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알아보고 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또 되게 금방 친해지고 네. 사람들도 되게 솔직해서 되게 거리감을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인도보다는. 자, 아무래도 이제 여행이라는 게 지금 뭐 곧 여름 방학이 다가오고 네. 이제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저마다 이제 꿈을 꾸고 계실 텐데 여행을 오래 다니면서 굉장히 좀 비상적인 질문이긴 하지만은 가장 좋았던 기억과 가장 안 좋았던 기억을 시청자분들에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일단 가장 좋았던 기억은요. 제 여행은 약간 인연이 인연을 꼬리를 무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던 콜롬비아에서 만났던 친구를 아르헨티나에 가서 다시 만난다거나 아니면 볼리비아에서 만난 친구를 또 다시 아르헨티나에서 만난다거나 그리고 다른 마을에서 만났던 친구가 연락을 다른 마을에 해줘서 제가 그 마을에 갔을 때 저를 데리러 와준다거나 하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도 많이 배웠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도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좋은 기억에 남고 정말 여행으로서 많이 남았던 거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고요. 좀 많이 안 좋았던 기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행을 혼자 오래 하다 보면 네.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플 때가 오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근데 혼자서 몸이 아픈 적이 한국에 있을 때는 혼자 있었던 적도 없고 그런 적도 별로 없었는데 여행 가서 혼자 아프니까 정말 사람이 엄청 그립더라고요. 한국에 네. 있는 가족들도 그립 때가 있었고 외롭다는 게 어떤 건지도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아 옆에 같이 이런 좋은 환경과 여행의 이런 좋은 장소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 거인지 그때 마침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아팠을 때 외로움을 느낄 때가 가장 안 좋았던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런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런 슬럼프가 오면요, 더 사람들이 저한테 다가올 때 더 반갑게 맞이하면 금방 잊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사람이 그리웠으니까 저 같은 여행객을 만나면 더 반갑게 맞이하고 길에서 만나는 주민들도 만나면 반갑게 맞이하면 그랬던 좀 기억은 많이 치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행을 갔다 와서 답답해서 떠났다. 상당히 자극적인 제목인데 네. 답답해서 떠났다는 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답답한 거는 많이 풀어졌습니까 이제? 네, 정말 많이 풀어졌습니다. 사실 답답해서라는 말이 네. 저는 그 전에는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나 환경 때문에 제가 답답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행을 갔다 와서 보니까요, 제가 바라보는 그 시선의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 속에 있었던 문제가 많이 있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현재 만족을 못하고 너무 욕심이 많고 이건 해야 돼, 이건 이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렸던 게 문제가 되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여행을 통해서 여유라는 걸 많이 배우고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이라는 게 어떤 걸 많이 알게 되다 보니까
답답함이라는 걸 많이 해소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정말 그냥 하루하루가 되게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좀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가고 아주 낭만적으로 보내는 20대 참으로 좋고 부럽습니다만은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졸업을 해야 되고 네. 취직도 해야 되고 또 입학 동기보다는 몇 해 늦어지고 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할 생각입니까? 사실 저는 지금 졸업을 하고 취업에는 지금 약간 생각이 없고요. 저는 지금 유학 준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직업이라는 게 음, 뭔가 인생에 있어서 큰 목표가 이런 직업을 가져야 돼라는 게 그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직업은 그냥 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하고 싶은 일과 그런 꿈이 있으면 그걸 이루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 기준이 정말 많은 돈을 벌고 그냥 안정한 직장을 얻고 그런 거라면 지금 당장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버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지금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라는 게 우주비행사라는 꿈이 있고 하니까 좀 더 공부를 해서 뭔가 지식을 좀 많이 채운 뒤에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1년 반이라는 기간을 휴학을 해서 좀 늦는 감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만큼 확고한 목표도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달려가는 데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가도 가면 되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언가 문제에 이제 빠졌을 때 항상 먼저 문제 그 해결을 위해서 다른 방안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조언들을 엮어서 이제 같이 의견을 내게 하는 좀 리더로서의 좀 그런 자질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되게 진취적이고 남자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힘든 일도 되게 마다하지 않고 Hello, ladies and gentlemen. I'm the mechanical engineer. The fan sucks the water and extracts only the clean water. And then put it away by ourselves to make a lake. 근데 이제 공대생이고 네. 또 낭만적인 여행 가고 또 우주 비행사를 꿈꾸는 학생이고 이 세 개가 그렇게 썩 잘 매치되는 것 같진 않은데 네. 어떤 계기로 모두에서 자기소개도 말씀하셨지만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 그런데 우주 비행사는 왜 꿈꾸신 건가요? 제가 그 꿈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기 시작을 했는데요. 왜요? 사실 제가 우주와 그런 SF 공상 과학 영화나 아니면 만화 같은 걸 되게 좋아하긴 했어요. 그래서 네. 천문학 쪽에 관심도 되게 많아서 책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 제가 꿈은 크게 꿀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꿈을 크게 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꿈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는 그럼 우주를 좋아하니까 우주를 한번 가봐야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주는 한번 꼭 가봐야겠다. 해서 생긴 꿈이 그냥 단순하게 생긴 꿈이 우주비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우주비행사가 될 수 있는지 막 찾아보다가 거기에 요건이 있더라고요. 물리학자나 의사나 교수나 천문학자 그리고 마지막에 엔지니어 이렇게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그럼 나는 우주비행사가 되려면 기계공학도가 되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자, 평범한 것을 거부하고 정말 이제 톡톡 튀는 삶.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20대들 로망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물론 뭐 저는 이 속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주위에서 이런 나의 좀 유별남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적잖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딱히 제가 그런 눈초리를 많이 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지만 네. 제 생각은 항상 그런 게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고 제 이런 행동들이 정말 저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자신에 대한 이런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냥 뭔가 좀 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다르니까 쟤는 그럴 수 있고 쟤는 이럴 수 있다라는 그런 이해심이 좀 더 있다면 뭔가 그런 거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다른 합니다. 것이 곧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최 학생이 지금 이제 남들하고는 좀 다른 일탈을 꿈꾸고 다른 이제 삶을 다른 여대생의 길을 겪어왔는데 이렇게 좀 남들과는 다른 네. 삶을 하고 싶고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이런 것도 또 하나의 강박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강박이라고 하기보다는요. 네. 그냥 저 안에 숨겨져 있던 진짜 제 모습을 좀 찾아가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뭔가 자기를 숨기기보다는 뭐 이렇게 표출함으로써 사람들이 저한테 더 쉽게 다가와주고 네. 더 편하게 생각을 해주고 친하게 대해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이제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은 결혼도 하시고 그럴 텐데 이상적인 남자친구의 이미지라든지 상 그런 건 어떤 겁니까? 이상적인 남자친구요? 네. 그래서 딱히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네. 그냥 저랑 되게 막 잘 맞으면 일단 맞아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은 내가 이번에 돈을 벌어서 1년 여행을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동의 안 해주면은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와 같이 이렇게 뭔가 도전적인 것도 많이 좋아했으면 네. 좋겠고 약간 공대적 지식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에게 좀 많이 도움도 많이 주고 저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사람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남자친구 구하기가 쉽지는 않겠군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결혼을 하고 나서라도 이런 모험과 이 도전적인 삶을 즐길 계획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언제든지 제가 네. 원한다면 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 상대자는 아주 깊이 고려해서 골라야 되겠군요. 네. 자, 요즘에 이제 20대 대학교의 화제가 이제 창의적인 인재,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데 그 최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네. 창의적인 대학생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본다면 어떤 사람을 창의적인 대학생이다, 창의적인 인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네.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거침없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해결 방안이 뭔가 문제점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단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단 도전을 하는 것이 일단 창의적인 인재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포스터 그리기 대회 같은 게 있었면요. 네. 항상 규칙이 있었어요. 색깔은 3개만 사용하라. 근데 제가 한 5개씩 사용하고 왜 포스터는 항상 3개만 사용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항상 막 색깔도 많이 칠하고 했는데 항상 대회에 출전하려고 보면 규칙을 위반했다고 출전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과학상상 그리기 같은 대회 같은 데서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얘들은 수채화를 그릴 때 저는 종이를 찢어서 모자이크를 붙이곤 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왜 얘 이렇게 했냐고 꾸중을 하시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그런 정해진 틀 안에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면 그렇게 해결하도록 잘 유도하는 게 창의적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방금 이제 창의 인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제 네. 대학생이니까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다른 아이들과 생각이 다르구나라고 말을 해주는 그런 지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뭔가 정해진 틀 안에서 야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순서는 이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순서가 있다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는 너만의 생각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렴 하면서 각자의 개성에 맞춰서 능력을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그 바로 유명한 그 일기책이 일기장이군요. 네. 이렇게. 아, 만화도 잘 그리시는군요.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해서요. 예, 이게 지금까지 유행하면서 비망록 같은 거군요. 네, 정말. 영수증도 모았고, 네, 티켓이랑 그런 거. 티켓이랑, 이는 이제 버스 탔는 네, 인도에서 탔던. 인도에서.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아주 정말 화려하고 무슨 텔레비전 광고처럼 아주 브릴리언트한 라이프, 그러니까 아주 찬란한 삶을 보내시는데, 그러나 최경윤 학생과는 극단적인 대조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시간에도 이제 연세대니까 연세대 중앙도서관에서 스펙 쌓기에 땀을 흘리는 네. 많은 학생이 있을 텐데 그 학생하고 본인하고 비교해서 네. 뭐 좋은 점 나쁜 점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런 학생들한테 한마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스펙을 쌓는 것도 정말 좋지만요. 그 전에 내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저는 그냥 무조건 그냥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면 무조건 좋으니까라고 그냥 무조건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하는 과정도 정말 좋지만 정말 내가 이거 하고 싶었던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너무 거기에 치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더 즐기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걸 같이 일하는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뭔가 즐겁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면서 알면서 일을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너무 무조건 이거는 성공해야 돼, 이거는 잘해야 돼라는 게 많이 있어서 거기에 정말 제 자신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더 뭔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친구들과 좀 재밌게 하는 방법을 많이 터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쉽지 않은 제안인 것군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무슨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유럽이나 이렇게 해외 나가다 보면은 여학생들이 나홀로 배낭여행 온 것을 굉장히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남학생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왜 여학생은 지금 최경윤 학생처럼 혼자서 네. 뭐 220일도 다니고 그러는데 왜 대한민국 남학생은 혼자 배낭 여행하는 경우가 없나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통계도 보니까 거의 건가요? 없대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남학생들은 약간 군대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동기들한테도 물어보면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고 와서 딱 느끼는 게 뭔가 더 시간이 촉박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로 나갈 그런 여유를 좀 더 여자애들 비해서는 많이 갖지 못하는 게 좀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답구고 제가 그 지난해 유럽에서 만난 여학생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왜 남학생은 나홀로 배낭여행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그 여학생의 답은 이랬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겁이 많아서 겁이 많아서 절대 혼자 못 온다고. 우리나라 여자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나홀로 배낭하지만 그런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하여튼 그 어쨌든 남과 다른 생활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이제 창조 또는 이런 정보화 시대, 지식 시대는 다음에는 혹시 어느 나라로 또는 어디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저는 다음에는 미국에 정말 다시 가보고 싶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스페이스 센터도 다시 한번 가보고 싶고 휴스턴이나 텍사스에 가서 로켓 발사하는 그 발사대도 정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도 정말 한번 가보고 싶고 그리고 다시 한번 콜롬비아에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왜냐면 여행을 다시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콜롬비아 친구들과 약속을 했었거든요. 남미의 콜롬비아. 네, 다시 내가 2년 뒤에 너네를 만나러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지금도 계속 친구들이 연락을 해요. 언제 도대체 올 거냐. 그래서 다시 한번 콜롬비아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 최경윤 학생은 꿈이 우주 비행사인데 네. 좀 약간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지만은 그 꿈이 이루어질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꿈을 바꾸지 않는 한은 이루어질 확률은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 학생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꾼 자는 네. 마침내 그 꿈의 주인공이 스스로가 된다.
그런 말인데 제 말이 아니고 굉장히 근사한 말인데 앙드레 말로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이자 문화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오랫동안 꿈을 꾸면은 네. 마침내 그 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인데 자 몇 년 뒤에는 우주 비행사 최경희 학생을 모시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오늘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꿈을 향해 도전하고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영우라는 친구고요. 우리 조에서 재료를 용산이면 청계천이면 같이 그림도 그리고 도 같이 작업하고 디자인도 같이 한 그런 재능이 많은 친구예요. 한국 오빠는 모든 걸 다 할 줄 아세요. 모든 드릴부터 밀링 머신, 그다음에 연마기 이런 걸 다 하시면서 아크릴도 다 잘라주시고 어트랙티브, 디자인, 하이, 디벨롭드 테크놀로지라는 뜻을 가진 아주 멋진 조예요.